여기 앞꼬리 그리고 이제 뒷꼬리를 확인을 했을 때요, 일자 라인에 있으면은요 이걸 이라고 해요. 자, 근데 옆에 있는 것도 봐봐요. 앞꼬리랑 뒷꼬리가 같은 선상에 있죠. 이러면 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캐릭터를 그렸는데 이상하게 안 닮아 보이는 건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이게 캐릭터를 자기의 그림체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포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모 그림체에 끌려가지 않고 본인의 그림체를 유지하면서 그 캐릭터를 이미지를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끔씩 보면은요, 이런 데포름의 그림체, 만화체 이런 그림체 분들 보고 약간 도장 찍기라고 폄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우리 데포르메 그림체 생각보다 깊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포르메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엄청난 조금만 차이로도 캐릭터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나 하는 게 이 바닥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페아트를 그렸는데 안 닮았다, 이상하게 안 닮았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볼 만한 거는요, 이 캐릭터의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냉철해 보이는 전체적인 분위기에다가 이제 은발에 여기 약간 뒤가 조금 더 긴 머리가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는 특징적인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캐릭터의 페아트를 그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곱슬머리가 아니고 조금 더 직모로 그려버린다든지 그런 실수를 하면은 이 캐릭터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 해당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캐릭터의 포인트를 왜 잃어버려 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림 그리다 보면 이런 일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장발 캐릭터잖아요. 근데 옷이 약간 이제 들려서 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장발이 이렇게 가려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보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르님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캐릭터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 사선으로 되는 앞머리로 보여요. 단발머리와 앞머리가 캐릭터를 대표하는 인상인데, 지금 보면은 이 느낌이 없어졌어요. 보이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끝까지 이어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충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는 일자로 보이잖아요. 얼굴에 해당하는 몸에 일자로 보이잖아요. 이런 게 포인트를 잃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내가 안 그리려고 안 그린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막 나 옷도 막 그려야 되고 하다 보면은요, 내가 앞머리를 이렇게 그렸는지 저렇게 그렸는지 막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눈의 모양이 다를 때 문제가 생겨요. 약간 동그란 눈이 있고요, 그쵸? 조금 더 이제 삐친 눈이 있고, 그쵸? 모양이상, 그리고 이제 보통 처진 눈이 있고,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약간의 바리에이션은 좀 기타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눈의 실루엣의 느낌 있죠? 이게 원본 캐릭터랑 일치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지금 눈의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 모양새 중에 하나예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우상? 굉장히 삐친 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직접 그리신 걸 보면은 약간 더 일자 눈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쵸? 이 캐릭터는 자세히 보시면 그냥 네모난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삐친 눈이에요. 약간 더 서 있어요, 끝부분이. 근데 여기도 여전히 네모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눈 모양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눈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내가 그리는 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리는 눈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버릇이 된 그 눈 모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요. 자, 근데 봐봐요. 만약에 내가 맨날 그리는 눈이 요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가 약간 고양이상이라는 걸 알았어.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이렇게 그리는 실수를 해요. 뭐가 다르냐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화장을 좀 올려요.
아이라인을 강제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실수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요 사실 인상의 차이가 많이 안 커져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까워지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닮지는 않았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눈의 인상을 제일 먼저 결정하는 건요 물론 아웃라인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는요 여기 흰자 라인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좀 해봤을 때 여기 앞꼬리 그리고 이제 뒷꼬리를 확인을 했을 때요 일자 라인에 있으면은요 이걸 둥근 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옆에 있는 것도 봐봐요. 앞꼬리랑 뒷꼬리가 같은 선상에 있죠. 이러면 여전히 둥근 눈이에요. 화장만 조금 추가된 것 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리는 캐릭터들은 대체로 되게 눈이 크잖아요. 이거 바꾼다고 해가지고 요 라인이 바뀌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내가 삐친 눈이랑 처진 눈 그리고 싶을 때는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여기 앞꼬리보다 뒷꼬리가 위에 있으면은 삐친 눈이에요. 그리고 앞꼬리보다 여기가 밑에 있으면은 처진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 라인도 중요하지만은 안쪽 라인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최애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봐봐요. 내가 얘기한 대로 앞꼬리보다 윗꼬리가 조금 더 높죠. 아주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요만큼 정도 높아요. 보이죠? 이거는 약간 삐친 눈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죠. 얘를 비교해보자면 얘는 엄청나죠. 여기 흰자 끝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요. 엄청 삐친 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돌아봅시다. 요거밖에 안 되죠.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자로 됐죠. 그러니까 요 캐릭터도 봐보면은 이쪽도 거의 별 차이 없이 일자에 가까워요. 앞꼬리랑 뒷꼬리가 거의 차등이 없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닮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일단 꼬리가 뒤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알겠죠? 근데 너무 여기만 계속 올리려고 하면요 눈이 좀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반대로 얘도 좀 밑으로 내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앞꼬리도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좀 더 요 끝이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되고 그리고 요 끝은 좀 더 올려줘야 돼요. 거의 눈 라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런 인상이었는데 한 이렇게 자, 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보면은요, 상당히 삐친 눈이죠. 지금 보시면 앞꼬리에서부터 뒷꼬리까지 거의 이렇게 가로지는 수준으로 엄청난 각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윗꼬리도 올려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앞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도 너무 낮고 얘대로 너무 높아. 그래서 둘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원래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자, 이런 눈의 각도 외에도 비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가 몇 대 몇인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3대 1이면 보통 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3대 1의 느낌. 한 2대 1의 느낌. 뭔 차이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2대 1 정도로 보여요. 그쵸? 근데 지금 그려오신 거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세로가 좀 짧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그래서 눈이 지금 작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크기도 중요하긴 한데 이 비례의 느낌도 중요하니까 두 개를 같이 다 맞춰볼게요. 네, 이 정도 느낌. 자, 세 번째는 이제 머리 그 실루엣을 잘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인데 왜냐면은 머리카락이 대충 비슷하면은 대충 괜찮은 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사람의 생김새는 실루엣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 겉 윤곽의 요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윤곽의 전체적인 모양새.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단발머리 캐릭터라도요 이 끝부분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어떤 단발머리는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어떤 캐릭터는 지금 얘처럼 조금 더 이렇게 사선으로 빠지는 단발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캐릭터를 이제 베끼면서 단발이니까 뭐 내가 단발 그리면 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편하게 단발 그리다 보면 약간 이런 인상으로 만들어버리긴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 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선을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제대로 재현하려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머리를 해석할 때에도 남자 캐릭터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남자 캐릭터들은 머리가 짧기 때문에 앞머리에 굉장히 더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보시면요, 앞머리 뭔가 짤짤짤짤하게 맞네? 뭔가 짧은 머리 이렇게 여러 번 그리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렸어요. 보면은 얘 실제 라인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표적인 M자형 머리라고 해서 이 라인이에요. 실제로는 M자형 앞머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비었어요. 이 부분이 비었어.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이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M자형입니다. 근데 자 봐봐요. 여기는 그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지죠. 약간 어중간해 이렇게. 그래서 앞머리가 완전히 다르게 그려진 상황인 거고요. 이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릭터도 지금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M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비워야지 같은 캐릭터의 인상이 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채워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그쵸? 원래 채우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잔머리를 그려주는 건 좋아. 만약에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 여기 중간중간에 약간 머리숱 좀 있으면 좋겠어서 이런 데다 약간 이런 몇 가닥을 이렇게 좀 채워주시는 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좀 채워주는 건 괜찮은데,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의 원래 머리 스타일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사람 느낌이 나요. 아, 그리고 심지어 봐봐요. 이 가운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랑 거의 길이도 비슷할 정도로 엄청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눈보다 훨씬 더 밑에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는 이 앞머리 길이가 모자란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앞머리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머리랑 전체 라인이랑 이렇게. 이 정도의 인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좀 더 컷할게요. 요거는 그냥 조금 눌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죠.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격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할 만한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인상은요, 조금 당찬 느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눈썹이 너무 멀고 동그랗게 눈썹 동그랗게 하고 웃고 있어가지고 좀 너무 많이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표정 자체에서. 그래서 좀 더 당찬 느낌이 있는 미소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캐릭터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눈동자가 이런 걸 300안까지는 아니지만 밑에 이렇게 걸쳐있는 이 인상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저 감각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정의 디테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약간 눈썹이 처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눈썹이 약간 이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표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센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을 때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살짝 웃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약간 들웃어야 돼. 이런 캐릭터 약간 웃다 만 느낌이 살짝 있어야 돼요. 살짝 노려보듯이 웃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좀 더 감길게요. 이 느낌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눈매라든지 머리 라인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좀 조절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좀 더 인상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순하고 되게 착해 보이는 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그림도 이 그림대로의 예쁨이 있긴 한데, 본인이 의도한 게 이거라면은 사실 이제 완전히 반대로 그려진 셈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의 흐름이라든지 머리카락 그리고 표정 기타 등등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은 요 정도까지 강한 눈임상의 이미지로 이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생김새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림체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로 닮게 그릴 수 있다. 여러분 팬아트 그리실 때 한번 적용을 한번 꼭 해보시고 어떻게 변화나 실험을 해보세요. 그림 지원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